중간이나 저장. 지금 보면은 이제 46 시리즈라고 해서 4680, 4695, 46120까지 나와 있네요. 오, 46120은 처음 봅니다. 저는 처음 보는 EV 에너지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배터리들인데요. 지금 보면은 오늘 와서 제일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원통형 LFP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4680이나 2170, 46950 배터리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얘가 지금 이제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거나 혹은 기존의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했던 4680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 46950, 그리고 얘가 이제 모델 Y나 모델 3에 들어가는 2170,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 S 플레드에 들어가는 얘는 NCM이네요. NCA18650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과, 그리고 LFP 배터리가 이런 식으로 원통형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 오늘은 인터배터리 2025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해외에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궁금한데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데이터 다 받는 게 아니라요. 측정한 포인트에 대한 감만 받습니다. 이번에 비아디가 출전했다고 해가지고 되게 사람들이 말이 많던데, 일단 비아디 부스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일단 뭐 비아디가 블레이드 배터리 같은 것들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그 랩탑이라든지 핸드폰 배터리를 많이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게 재밌네요. 굉장히 조그만 코인 배터리도 있고요. 파우치 배터리 모바일 폰에서 4860mAh, 800mAh, 굉장히 조그마군요. 그리고 이게 LFP인데 46120 배터리의 크기를 갖고 있는. This is for what car made for battery? So this battery cell is used for the two-wheeler, three-wheeler, and some micro EVs. Micro EVs. Thank you, thank you. Not Tesla or big EV. Now for now, 지금은 it might be compatible as well. 오케이. Yes. Thank you. Welcome. 이런 바이크 방식의 곳에 이제 LFP의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되게 재미있게 여기 관계자분들이 영어밖에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안 되는 영어로 막 물어봐야 되는데, 배터리가 아직은 미니 EV나 오토바이 같은 데에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LG 케미컬, LG 엔솔은 아니네요. 그냥 케미컬 쪽이고 확실히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LFP 배터리 쪽도 지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NCM에만 이렇게 몰두하고 있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건 있잖아요. 이런 원통형 4680 배터리나, 이게 지금 딱 봐도 되게 이렇게 뚱뚱이 캔들이잖아요. 이런 녀석들이 요새 많네요. 참 재밌네. 그리고 지금 저기 보면 전고체 배터리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가 아직 상용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재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을 같이 커스터마이징해서 이제 고객들의 솔루션에 이제 맞춰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이제 장착이 될 수 있게.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 얘가 몇 미리, 그러니까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4695나 뭐 4680 뭐 이런 거는 잘 모르시고. 네, 일단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솔리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전고체와 반고체, 이온 전도성 고분자 소재 등으로 양극재 쪽에 많은 부분들로 재료를 지금 디벨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지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만 아직은 상용화가 되기에는 너무 컨셉적인 부분이 많아서 아직은 그냥 꿈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케미컬에서는 지금 이제 전장용 접착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4680이나 2170 배터리들의 셀 혹은 각형 배터리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배터리들을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열 전도를 한다든지 단순하게 접착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접착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지금 요새 탄소 나노 튜브를 이용해서 양극재 중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건데, 여기 탄소 쪽이 워낙에 이제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요새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재 쪽이나 그리고 탄소 나노 튜브를 이용한 양극 도전제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LG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서 재미있어요.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EV 에너지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배터리들인데요. 지금 보면은 오늘 와서 제일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원통형 LFP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4680이나 2170, 46950 배터리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얘가 지금 이제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거나 혹은 기존의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했던 4680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 46950, 그리고 얘가 이제 모델 Y나 모델 3에 들어가는 2170,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 S 플레드에 들어가는 얘는 NCM이네요. NCA18650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과, 그리고 LFP 배터리가 이런 식으로 원통형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배터리의 상황에서 LFP 원통형이 되게 많이 보여져요. 이 부분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롯데에서도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롯데 쪽 가볼게요. 롯데 쪽에서도 배터리를 만드는지 몰랐습니다. 리튬 이온 쪽이라든지, 역시나 또 LFP 양극 활물질, 리튬 이산철 양극 활물질. 롯데에서 이제 배터리 ESS 배터리 쪽에 관련돼 가지고 신경을 쓰는 모양이에요. 이쪽 사업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이미 할지도 몰라요. ESS를 통해서 소급속 전기 충전도 하고 상업용, 주거용 발전도 하고 발전 송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상업적인 용도로서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롯데 케미칼 쪽에서 이제 코팅 분리막을 다음 세대로서 이용을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덴드라이트 쪽이 올라오는 것을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분리막 코팅제도 계속 이제 발전이 돼야 되는데 디벨롭 되는 모습들이 보기는 좋습니다. 롯데에서 이런 거를 하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1층에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쪽에 올라오면 배터리를 파쇄해서 2차로 리사이클링을 하는 이런 부분까지, 산업까지도 이번 전시장에서 되게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좋네요,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코팅기라고 합니다. 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동원 참치의 그 동원에서도 배터리 솔루션 컴퍼니라고 2차 전지 사업 부문을 새로 만들었네요. 야, 진짜 모든 회사들이 다 배터리 사업에 뛰어드는구나. 동원 쪽에서도 배터리 팩이랑 배터리 모듈 쪽, 셀 같은 것들 전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야, 재밌다. 네, 지금 보면은 동원 쪽에서도 실린더리 캔으로 만든 4695, 4680은 아니고 이게 아무래도 4695 쪽이 요즘 많네요. 이런 원통형 방식의 2170이나 18650은 많지만 469나 4680 쪽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거 보면은 확실히 테슬라가 무시무시하긴 해요. 이미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뚱캔으로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4695인지 4680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하질 않아요. 뒤에 46XX 캔이라고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LS 쪽도 엄청나게 크게 부스를 꾸몄네요. 보니까 LS가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 저희 형이 다니는 회사이기도 하고 되게 고전력 선이라든지 되게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둘 수 있는 여러 산업군들의 세밀하게 뻗어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개발하고 만들고 제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태평양 밑에 들어가는 그 전선 만드는 회사라고 쉽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나게 견고한 회사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Yeah, yeah. I mean, like, so only like. 네, 1층에는 이제 LG 케미컬이 있었다면 3층에 올라오시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는데 뭐 가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존 최강의 에너지 강대국을 설립한 어떻게 보면 최강의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가 있을까? LG 엔솔에 들어가는 1인용 드론인 것 같은데 UAM이라고 하죠 보통. 오 대박 컨셉인 것 같은데 재밌다. 기존 LFP 셀의 와트시 짜리를 2배로 늘려가지고 거의 2배에 가까운 지금 735와트시 정도의 LFP 셀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게 파우치 셀을 두께를 2배 이상 높이는 게 공정 기술이 어려운가 봐요. 소디움 이온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리튬 이온 배터리 이제 다음으로써 소디움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히토류의 비율을 낮춰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많이 고 생산을 할 수 있게 만든 소디움 이온인데 이거나 역시까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 중에 있는 것 같고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일단 전고체로 만든 다음에 고체로 만든 다음에 음극을 아예 없게 그래서 황화물계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와 이거 대단한데? 이미 만들어서 시판이 아니라 완성은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언제쯤 상용화되는지는 저도 좀 궁금하네요. 개발 단계라고 합니다. LG 엔솔의 2170 셀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녀석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로 실제로 우리 서울 상공을 돌아다닐 수 있을런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이제 저장 공간이나 저장 지금 보면은 이제 46 시리즈라고 해서 4680, 469, 46120까지 나와 있네요. 오, 46120은 처음 봅니다. 타이칸 터보 차량에 LG 엔솔 배터리가 들어갔군요. OS 차량인가? 터보 GT 차량인가? 아, 그냥 터보군요. 그리고 이제 LG 엔솔에서 BMTC라고 해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토탈 솔루션이라 그래가지고 클라우드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에 대한 부분을 클라우드에 전송을 해가지고 에어에서 서비스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내 지금 차량이나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들 이론적으로는 어렵지는 않은 기술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게 있어야지 차량을 타는 데 있어서 안전함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지원하는 배터리 회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거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직접 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더블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겠죠. 네, 요즘은 이제 셀2팩 기술이 워낙 익숙해지고 또 셀2팩 뿐만이 아니라 C2C, 셀2 셰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더 고도화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는 LFP 파우치를 통해서 CTP 기술이 있고 이런 식으로도 만들죠. 비아디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블레이드 배터리를 통해서 셀2팩 기술을 운용하고 있는데 점점 더 이게 이제 디벨롭이 되면은 셀2 셰시 기능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타이칸에 들어가 있는 LG 엔솔 배터리입니다.
자, LG 엔소를 지나면 이제 삼성 SDI와 SK온이 나오는데 역시나 한국의 양대 산맥이 아니지, 양대 산맥. 일단 삼성 SDI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형도 있기는 한데 뭔가 자, 삼성 SDI에서는 이제 이런 모빌리티 기능이라든지 재미나는 귀여운 기능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Q6 이트론이 삼성 SDI가 들어가 있군요. 이거를 몰랐네. 예전에 이제 삼성 SDI 배터리 팩을 잘 썼던 회사가 BMW의 i7이나 X5 50이나 이런 차량들이 쓰여졌었는데 Q6 이트론도 삼성 SDI가 들어가는지는 몰랐습니다. 전 당연히 CATL이 들어갔을 줄 알았는데 확인해봤는데 Q6 이트론 같은 경우에 모든 차량이 CATL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과 프리미엄 퍼포먼스 이 두 차량에 대해서는 삼성 SDI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제 그 CATL 배터리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Q6 이트론을 염두에 두신 분들한테는 퍼포먼스 프리미엄 쪽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트림별로 다르구나. 삼성 SDI 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차량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BMW 뿐만이 아니라 아우디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른 곳은 원통형도 쓰고 있고 이제 파우치형도 쓰고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아예 슬로건 자체가 각형이 답이다 라고 아예 그냥 되게 재미있게 삼성에서는 슬로건을 이렇게 내몰고 있거든요. 다른 회사들의 원통형 배터리들과는 달리 이런 방식의 각형 배터리를 주로 밀고 있는 삼성 SDI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LFP도 각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각형이 답이다 라고 쓰여져 있죠. 확실히 각형 배터리가 이제 딱딱 각이져 있고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밀도적인 부분에서 셀2팩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이제 최적화되어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다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자연스럽게 원통형 배터리가 셀2팩이든 셀2 셰시든을 이용할 때 보여지는 공간에 대해서 그 사이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원활하게 열 관리를 한다든지 혹은 화염 문제가 생겼을 때 냉각 같은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잘 해소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부분들을 이렇게 각형으로 만들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에 대해, 물론 삼성에서 만들었는데 대충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BMS를 통해서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아니 각형이 정답이다 라고 해놓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로이라고 하는 귀여운 미니버스 안에는 2170 프라이맥스인지 프리맥스인지 원통형이 들어가 있네요. 아무튼 얘는 자율주행 버스라고 합니다. 굉장히 귀엽습니다. 실제로 탑승도 이렇게 가능하게 만들어 놨네요. 한국 3대 기업이 지금 다 모여 있어서 삼성 SDI 끝나고 이제 또 SK온 쪽으로 왔습니다. SK온에는 뭐가 있는지, 어떤 차량에 또 차종이 적용이 됐는지. 여기 딱 보면은 이제 아이오닉 9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9은 이제 SK온 4세대 배터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나 이렇게 잘 만들어 놨네요. 여기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어드밴스드 SF 배터리라고 해서 셀 하나당 60.3Ac, 전압은 이제 3.66V로 한 180W가 조금 넘네요. 재미있게 배터리의 그 연도별로 어떤 배터리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재밌습니다. 일단 F150 라이트닝에 들어가 있는 녀석 K온 거 들어갔네요. EQS SUV인가? 이거 EQ SUV는 아닌 것 같은데. 벤츠에도 EQA, EQB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깜짝이야. 그리고 이제 GV70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요. GV70 일렉트리파이드의 기존 거에는 기존 세대가 들어가 있고, 과연 이번에 들어가 있는 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페라리의 SF90에도 이 조그만한 녀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SK온 쪽에서도 차세대 무선 BMS 시스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보니까 다 비슷한 제품들이나 비슷한 그 기술력들을 선보이고 있어요. 보통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BMS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부분과 각형 혹은 파우치, 원통형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지금 세대를 거듭할수록 밀도를 높여가지고 같은 최적에서 훨씬 더 많은 용량을 끌어낼 수 있게끔 계속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SK온도 마찬가지입니다. SK온은 그래도
각형만 만드는 건 아니고 파우치, 원통, 각형 전부 다 뭐 어떤 하나를 딱 정답으로 두고 만들는 것 같지는 않네요. 액침 냉각이라고 해서 냉각 플루이드를 배터리 팩 내부에 순환시켜서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부 냉각 방식은 이제 위쪽이 좀 뜨거워질 수 있는데 액침 냉각 방식은 전체적으로 다 저렇게 직접 접촉하는 방식이니까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싹 한번 훑어보고 가고 있는데 집에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좀 놀란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 업체들이 어마무지하게 많네요. 그리고 2차 전지에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새삼 그 인터배터리 2024에도 느꼈지만 2025 때는 규모가 더 엄청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나중에 유럽에서도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들러보실 분들은 그 3층에 그 우리나라 대표 LG엔솔, SK온, 삼성 SDI, 금양, 뭐 에코프로 뭐 이런 아이들이 다 3층에 있으니까 1층은 좀 뭐랄까요, 배터리를 만드는 장비들이 좀 많고요. 장비 업체들이나 산업적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1층에서 볼 게 많을 것 같고, 저같이 이제 전기차나 2차 전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앞으로 이제 2차 전지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실 거면 3층으로 바로 가시면 엄청난 부스들이 많습니다. 되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볼 거 되게 많을 테니까 재미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로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